안녕하세요. 양희원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PM 주스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러 이렇게 교수님께 왔었는데요. 이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이렇게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심장이 빨리 뛰면 빨리 죽는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심장이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장이 하는 기능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심장은 모태에서 태아가 생성된 지 3개월 후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심장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장에 있는 동결절이라고 하는 초미니 배터리가 끊임없이 평생 동안 지속되게 되는데 이것은 심전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분간에 70 내지 80번씩 무려 하루 10만 번을 뛰게 되는데 80평생을 생각한다고 하면 30억 번을 뛴 후에 멈추게 되는 하나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 펌프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 무려 11만 킬로미터 혈관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 있는 혈액량은 총 5리터 정도 됩니다. 이 5리터 정도가 1분이면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에 1,400회를 돌게 되는데 그때 전체 혈액량은 7,000리터나 됩니다. 이 7,000리터는 무려 드럼통으로 35 드럼통이 되겠습니다. 쥐는 심장 박동수가 1분당 300번을 뛰게 됩니다. 수명은 1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통 쥐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그 쥐구멍 속에서 살고 쉬지 않고 먹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고, 반대로 거북이의 심장은 분당 6번만 뛰게 됩니다. 넓은 바다를 살면서 수명은 무려 100년 내지 200년을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심장에도 무언가 좋게 해주는 거를 해주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심장 근육과 이렇게 이제 운동으로 이렇게 단련할 수 있는 이렇게 방법도 있는 건가요? 예, 우리의 심장 근육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탄력이 높은 압력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수축하는 압력을 우리가 최고 혈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완 압력을 최저 혈압이라고 보는데 보통 정상인의 경우 120과 70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이 강하게 단련되면 혈액 펌프량이 늘어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서서히 뛰게 되고, 펌프량이 줄어들게 되면 산소량이 부족하면서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은 빨리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 시에는 분당 150회를 뛰지만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안정된 시간에는 50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장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데, 빠른 걸음을 가거나 조깅, 자전거, 수영 등을 하루에 30분 내지 60분을 필요로 하겠고,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근력 운동은 헬스장을 이용하거나 운동기구를 하루에 20분 정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심장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어떻게 영양을 공급을 받나요? 심장 근육을 구성하는 것은 주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 사슬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심장 근육은 류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과 또한 이황 함유한 타우린과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콜라겐과 식이유황의 결합이 우리 심장 근육의 강도와 탄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콩 단백질, 우유 단백질은 흡수가 용이하고 또한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는
미역, 다시마, 생선 등이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심장에서 가장 많이 소모하는 성분 중에서는 지방산이 있는데 이 지방산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와 올리브유와 들깨가루 등을 우리가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이아신을 위시한 비타민 B 복합체가 모세혈관을 팽창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C가 항산화 기능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심장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막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심장은 이렇게 마음하고 뭐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관이 바로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 긴장하고 또한 불안에 떨며 또 분노하고 다툴 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때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소를 호흡하고 명상에 잠기고 하루의 희망을 설계할 경우에는 행복 호르몬, 즉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면서 하루 종일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 웃음, 그리고 기쁨과 환희, 음악 등 활동을 할 때는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진통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 무려 마약의 100배의 효능이 있을 정도로 큰 진통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편안한 잠을 잘 때는 수면 호르몬, 즉 멜라토닌이 생성이 돼서 편안한 잠을 자게 될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자게 될 때는 우리 심장, 근육을 재생시킬 수 있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또한 최근에 알려지지 않은 호르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호르몬인데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사랑 호르몬은 산모가 분만하고 그야말로 통증이 심할 때 이 사랑 호르몬 그리고 모유를 수유할 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수유할 때도 이 사랑 호르몬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춘기나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눌 때 얼굴에 광채를 낼 수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병이 상당히 육신의 병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트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심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 그리고 사랑이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그 감정은 모든 병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이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하고 심장이 연결이 돼 있어서 또 이렇게 미운 마음을 가지면 또 이렇게 병을 이렇게 불러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또 모든 병을 이겨내기도 한다는 이 말씀이 가장 좀 인상적입니다.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뭐 미움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거를 또 어떻게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거를 이렇게 해소하고 또 이렇게 또 용서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또 건강한 삶을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마음이 들어지고요. 오늘 이렇게 심장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또 이렇게 교수님 설명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